이름은 박지선이고요. 6살, 4살 그 아기가 있어요. 네. 그리고 제 소개 잠깐 해보면 그 한울신문이라고 그 수정구에 태평사동 마을신문이 있어요. 그 마을신문에서 3년 동안 5, 6학년 아이들과 함께 신문을 만들었어요. 생긴 지는 한 6년 정도 됐는데 지금 제가 맡아서 하고 있는 기간은 3년째 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가 수업이거든요. 그래서 쉬지 않고 계속 3년 내내 수업을 해왔는데 오늘도 그 5, 6학년 언니 오빠들이랑 같이 남한산성 역사 답사를 갔다 왔어요. 가서 이제 남한산성의 역사에 대해서 취재하고 글을 쓰는 걸로 해서 같이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원골 신문이라고 상변 이동 그 어른들이 만드는 신문이에요. 그래서 어른들이 지금 3호 3번째 만들었고 지금 4번째도 준비하고 있어요. 여기 신문 같이 감사히 활동하고 있어요. 그리고 비전성남이라고 아세요? 네. 어떻게 알아요? 비전성남이 어디서 나오는 신문이야? 성남시에서 나오는 신문인데 비전성남 기자로 비전성남 기자는 한 달에 한 번씩 글을 써서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신문이잖아요. 신문 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신문 일을 하기 전에는 그 지역아동센터라고 조금 어려운 그런 가정의 아이들 또 맞벌이로 저녁 식사가 좀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아이들이 이제 저기 구시가지 쪽에 많이 있는데요. 그런 아이들 그 중학생들을 데리고 한 10년 정도 지역아동센터 활동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어요. 중학생들이랑 국토술래도 막 갔다 오고요. 지리산 종주하고 좀 아이들이랑 노는 게 되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오늘도 굉장히 좀 기대하면서 갔고요. 지금 현재는 또 도서관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죠. 도서관에서 그 아이들 책 읽는 엄마 모임 이렇게 하면서 책이랑 또 친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름을 한번 들으면 잘 안 잊어버리시더라고요. 네, 개콘에 많이 나온다고 해서 박지선이라고 하면 다 이렇게 막 웃더라고요. 여기는 텔레비전 많이 안 보나 봐. 네? 네, 그래서 이제 좀 가깝게 원래는 수업을 해야 되는데 인원도 굉장히 많고 여기랑 여기가 좀 멀어서 그런 게 좀 아쉬움이 있지만 오늘 신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를 하면서 왔나요? 네. 막 어려울 것 같고 막 싫은데 가라고 해서 막 온 사람도 있죠. 없나? 눈이 막 엄청 반짝반짝거리는 게 여기 친구들은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면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주로 이제 어린이들이랑 수업을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 안 하고 신문 기사를 많이 보려고 해요. 실제로 글을 잘 쓰려면 많이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신문에 나오는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되고 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좀 중심으로 신문에 대해서 좀 관심도 갖고 새로운 정보도 많이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은 우리 파악을 한번 해볼까? 서로? 초등학생? 다 손 들어보세요. 중학생도 있어요? 중학생은 없어요? 다 내리고 6학년? 손 들어보세요. 6학년. 1명. 5학년. 5학년이 이렇게 3명. 그 다음에 4학년. 4학년이 좀 많고, 내리고, 3학년? 어떻게 모여 앉았어? 친구들끼리 왔나? 3학년, 네. 2학년? 2학년, 이렇게 있고, 혹시 1학년 있어요? 1학년 없고, 2학년부터 6학년까지 다 모였구나. 네, 그러면, 눈높이는 한 4학년 정도에 맞추겠습니다. 저는 청소년도 오는 줄 알고 이제 제가 수업하기 바로 전날과 그 날의 신문을 캡처해가지고 오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청소년 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을 갖고 왔는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이야기 나눠봅시다. 제가 지금 만들고 있는 대원골 신문이에요. 이게 타블로이드 판으로 나오는데
주민들이 스스로 사진도 찍고 글도 쓰고 해서 8면으로 나오는 신문이에요. 두 달에 한 번. 네. 그래서 자기 얼굴이, 사람 얼굴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자기 얼굴이 나오면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사진을 많이 찍으려고 굉장히 노력하시는 곳입니다. 뿌듯하겠죠? 나오면. 자, 간밤에, 오늘 아침에 뉴스 봤어요? 뉴스 본 사람 있어요? 혹시? 어제 뉴스 본 사람? 혹시 기억나는 뉴스 있어요? 하나씩 얘기해볼까? 본 사람만. 캐나다 형제들이 캐나다 형제들이 한국에서 만난 기사가 있었어요. 또 어떤 게 있었어? 이거를 SBS 뉴스에 나왔는데 미국에서 트랜스가 죽인다고 트랜스 지방 음식을 절대로 먹지 않는다? 안 좋다? 미국에서 그런 이야기들. 또 한 가지만 더 얘기해볼까? 그냥 기억나는 기사 또는 뉴스 있으면. 탈북자 2명이 서울대에 합격했다고. 탈북자 2명이 서울대에 합격했대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대학도 가고 하니까, 서울대를 합격하다니, 이러면서 좀 인상적이었나봐요. 네, 그래서 이제 자기 관심사에 따라서 똑같은 이야기를 해도 관심사에 따라서 어떤 거는 눈에 들어오고, 어떤 거는 그냥 휙 지나쳐버리죠? 네,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 기자들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러면은 주로 내가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기사는 어떤 게 있어요? 아이돌 스타? 동물에 대한 기사. 또 스포츠. 네. 또 경제? 경제에 어떤 분야가 좀 관심이 있어? 경제 기사가 좋아? 그렇구나.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신문이라는 거는 옛날부터 쭉 있었던 건 아니에요. 신문이 생긴 거는 굉장히 최근 일이에요. 그 전까지는 계급 사회였잖아. 그렇지? 양반이 있고 또 농민이 있고 그 밑에 이제 노예들이 있었던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을 서로 나누려고 했을까? 아니면은 혼자만 갖고 있으려고 했을까? 네, 그렇죠. 혼자만 갖고 있으려고 했죠. 특히 양반 사회는 한글이 많이 보급돼서 사람들이 많은 걸 알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보가 조금 차단되어 있었던 사회라면 근대에 들어서 이렇게 이제 신문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첫 번째 신문은 대한민국 최초의 신문은 1838년에 한성순보라고 만들어졌는데, 이거는 이제 정부에서 만든 신문이에요. 우리도 이제 개화기를 맞이해서, 근대 국가를 맞이해서, 이제 좀 달라져야겠다 하면서 이렇게 신문을 만들었겠죠. 근데 이제 이것은 정부에서 만든 신문이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좀 한계가 있었어. 근데 그 다음에, 최초의 한글 신문인 독립신문이 만들어졌어요. 독립신문 만든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그래, 민간인 서재필. 민간인이 이름은 아니야. 민간인이라는 거는 정부 기구에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그런 소속이 없이 그냥 있는 이런 사람을 민간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1896년에, 서재필이 구독료. 우리가 요즘에는 신문 가격이 얼마지? 한 권에 옛날에는 500원이었지만 지금 한 800원, 10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주고 사서 보는 거예요, 신문은. 우리 집에 배달 오는 신문도 우리가 15,000원, 20,000원씩 해서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런 걸 구독료라고 하지. 그래서 구독료와 광고 수익으로 만들어진 첫 번째 신문이 독립신문이에요. 한 3년 정도 이렇게 유지하다가 폐간됐어요. 일제의회에서 이런
뭐 한국의 독립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걸 굉장히 탐탁치 않아 했겠죠. 그래서 강제 폐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서재필은 독립하자 계속 선전만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독립되는 건 아니다. 그리고 뭐 허세를 부리면서 독립해야 된다 이렇게 말만 해서는 독립할 수 없다. 독립의 가장 근본적인 요소는 각성된 민중이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2천만 명이 살고 있었는데 2천만 민중이 총궐기에서 독립을 부르짖게 되면 한국의 독립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독립신문의 그런 내용을 실으면서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읽게 하고 이런 각성되게 하는 게 이 신문의 목표였겠죠. 자, 그래서 신문이 쭉 이렇게 진행되어 오다가 여러분들은 지금 가로신문만 보고 있죠? 네. 가로신문이라는 거는 가로 쓰기 신문이야. 아까 보면은 이 신문은 가로 쓰기가 아니라 세로 쓰기예요. 이게 1988년까지 이렇게 세로 쓰기를 해왔어요. 1988년이면 선생님이 초등학교 5학년 때야. 그러니까 아주 최근까지 그 세로 쓰기를 하다가 1988년에 한겨레 신문 국민일보에서 처음으로 가로 쓰기를 시작하고 그로부터 한 7년? 1995년까지 세로 쓰기를 고집하던 신문들이 다 가로 쓰기를 전환하면서 지금은 거의 모든 신문이 다 가로로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전에는 왜 세로로 썼다가 지금은 왜 가로로 쓸까?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 그게 더 편해서. 그렇지. 읽기가 훨씬 편하죠. 세로만이 정답이다라고 생각하고 1800년도에 만들어지면서 1980년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세로 신문만을 생각해 오다가 처음으로 우리가 한글을 쓸 때 세로로 쓰지 않잖아. 그치? 그래서 처음으로 가로 쓰기를 시작했는데 읽으니까 굉장히 편한 거지. 그래서 10개 중에 1개가 가로 신문이었는데 사람들이 편하니까 가로 신문을 많이 찾은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이제 신문도 경쟁을 하잖아. 사람들 눈에 들려면은 자기도 가로 신문으로 바꿔야 했던 거지. 그래서 점점점 바뀌었어요. 자, 지금은 이런 식으로 가로 신문이 되어 있죠.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일까요? 얼마 전에 수능시험 봤죠? 수능시험 보고 이렇게 나오는 학생을 엄마가 이렇게 수고했다 하면서 이렇게 만져주고 있는 사진이에요. 이날 수능 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포탈이나 뭐 네이버 포탈에 이 수능 끝난 다음에 나오는 아이를 안아주는 사진, 뭐 이렇게 격려해주는 사진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보니까 진짜 감동적이더라고. 옛날 생각도 막 나고 선생님 아이도 크면은 저렇게 시험 보겠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하면서 좀 사람들한테 굉장히 마음을 좀 울렸던 그런 사진 같아요. 그래서 이 수능 본 날 첫 번째 주기를 이걸로 뽑았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나눠준 요거 있죠? 요거 한번 같이 보면서 신문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게요. 이 신문을 보면은 자, 신문에 용어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제호가 뭐죠? 네, 신문의 이름이에요. 제호. 그래서 세로 쓰기 신문에서는 제호도 세로였어요. 세로. 근데 가로 쓰기가 되면서 제호도 가로 신문으로 경향신문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가로로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제호도 가로로 쓰인다. 그래서 위쪽 중앙에 있고 아래쪽에는 인터넷 주소가 있어요. 옛날과는 달리 지금 인터넷으로 굉장히 활발하게 정보를 이렇게 교환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주소도 하나의 그런 제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날짜. 신문에는 날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신문이 발행되는 날짜와 단기 연도와 운영 날짜까지 표기되어 있어요.
이건 어디에 있냐면 이쪽에 이렇게 있어요. 네. 이거는 지금 크게는 안 나왔는데 11월 8일 금요일이고 뭐 단기는 뭐 4천 몇백 년 이렇게 있죠. 여기에 인터넷 주소 참이 있고. 자, 창간 날짜는 신문이 처음으로 만들어진 날짜예요. 창간 날짜는. 그래서 좀 더 크게 확대를 못 해가지고 못 봐서 좀 아쉬운데 이쪽에 이제 창간 날짜가 있고요. 만들어진 거. 내가 첫 번째로 만들었으면 1호, 그 다음 2호, 3호 해서 쭉쭉쭉쭉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2000 몇 호, 뭐 3000 몇 호까지 쌓이겠죠. 지금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신문이 뭐 예를 들면 12월 20일에 나온다. 그러면 12월 20일이 창간 날짜고 제 1호가 되는 거예요. 1호 신문에 저기 기자로 결합하기가 좀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지령이라는 게 이제 그런 거죠. 1호, 2호, 3호, 4호 해서 쭉 가는 거. 그래서 만약에 매일매일 나오는 신문이라고 하면은 30호, 100호가 금방 채워지겠지만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든가 두 달에 한 번 나오면 이게 쌓이는 게 좀 어렵겠지. 한 달에 1년에 6번, 6호, 그 다음에 2년이 지나면 12호 이러니까. 그래서 우리도 얼마 만에 한 번씩 신문을 만들 건지 뭐 이런 것도 조금 논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제호 옆에 신문은 기사가 더 많을까요? 광고가 더 많을까요? 광고가 더 많아요. 여기 보면은 여기 5번에 광고가 54.5%. 이게 2008년 7월 기준이거든요. 보통은 이렇다는 거예요. 광고가 54%, 기사가 45%예요. 그래서 기사보다 광고가 차지하는 비율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광고주가 예를 들면 돈을 주고 여기에 좀 실어달라. 그렇게 해서 돈을 받고 이제 싣고 그 돈으로는 이 신문을 만드는 게 쓰이죠. 그래서 제호 옆에 있는 이 기사, 이 광고 굉장히 작죠. 굉장히 작은 기사인데 광고인데 광고주들이 제일 좋아하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문이 보통 가판대에 있으면은 반 접혀서 가판대에 이렇게 꽂아놓죠. 그래서 눈에 잘 띄기 때문에 좋아하죠. 그리고 맨 밑에 이 광고, 항상 광고가 이렇게 있어요. 어떤 뭐 시국이 있다거나 할 때는 그런 거에 맞춰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광고들을 또 실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약 광고를 실었는데 여기서도 뭔가 좀 돈을 많이 투자해서 이렇게 광고를 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광고가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광고료로 이 신문을 만들기 때문에 광고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마을신문이나 어린이신문에서는 사실 광고가 그렇게 많이 좀 차지하진 않지만 뭔가 지원을 받아서 만드는 게 아니라면 좀 이런 자립적인 구조를 가지는 것도 좋습니다. 자, 기사 제목 결정 과정을 볼게요. 기자들이 글을 써오면 제목을 이제 선정해서 어떤 기사를 일면 맨 위에다가 제일 크게 넣을 것인가. 이런 게 이제 편집부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편집부가. 그래서 지금은 여기 이 신문에서는 뭐 획일적 역사관 주입 강행, 당정, 국사, 국정, 교과서로 해가지고 교과서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친일적인 그런 시각이 좀 들어있는 교과서를 채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있는데 이것을 제일 먼저 실었습니다. 요 다음 신문 보면요. 이게 이제 일면인데 살아남아 싸우는 아이가 일면이에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좀 읽어보고 싶으세요? 네. 사진이 이렇게 크게 나오고 글씨가 이렇게 크게 나왔는데 보통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에 편집부가 그렇게 결정을 한 거겠죠? 이 기사를 사진 크게 싣고 제목을 여기다가 크게 실자. 이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 편집부에서 어젯밤에 회의를 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나온 신문이겠죠. 이게 오늘 신문이니까.
그래서 보면은 평제복지원이라는 데가 있었는데 1987년, 85년 그쯤에 이제 그 동네를 떠다니는 그냥 떠돌아다니는 뭔가 이렇게 좀 집도 없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불황자라고 그러는데 다 이렇게 차에 실어서 여기에 갖다 놓은 거예요. 데려다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좀 인권적으로 착취를 하고 못되게 굴고 그러면서 여기 있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죽고 또는 정신적 피해를 너무 많이 받아서 좀 정신적으로 이상해지고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15년이 원래 죄를 지으면 15년이 지나면 그 죄에 대해서 묻지 못해요. 근데 지금 뭐 26년이 지났다고 하네요. 그런데도 피해자들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국가에서 해결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으로 지금 이분이 혼자서 이렇게 피켓도 들고 고소도 하고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기사를 지면에 첫면에 실을 건지, 그 다음 기사는 어떤 걸 할 건지, 그 아래는 무엇을 넣을 건지, 그 옆에는 무엇을 넣을 건지, 여기에는 이제 큰 광고는 없죠. 이것도 편집부에서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7번 보면은 기자의 이름과 이메일이 있어요. 1990년대 중반부터 그 전까지는 기사를 써도 기자 이름을 쓰지 않아도 됐대요. 근데 이제 1990년대 중반부터는 이 기사는 어떤 기자가 썼고 그 기자의 이메일은 이거다라고 공개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내 이름을 걸고 기사를 쓰기 때문에 좀 더 책임성 있는 기사를 쓸 수 있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통신사가 나오는데, 보통은 통신사 직접 취재 안 하고 통신사에서 기사를 받아서 쓰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 통신사는 뒤에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얘기할게요. 미국의 AP통신, 보도입니다. 이러면서 하는 거 좀 들어봤어요? 중국의 신화통신에서는 이러면서 그래서 어떤 뉴스들을 쫙 모아서 각 신문사에 이렇게 나눠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 한겨레신문 맨 앞에는 사진이 몇 개 실렸니? 3개 실렸죠. 그래서 만약에 신문에 사진이 없었으면 신문을 더 많이 보고 싶을까요? 신문에 사진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글이 보고 싶죠. 그래서 기사를 뭔가 좀 보완해주는 그런 역할로 사진도 굉장히 중요해서 사진 기자가 따로 있어요. 글 쓰는 기자 따로 있고 사진 기자 따로 있고 사진 기자들이 하루에 몇 장 정도 사진을 찍는데요? 2,000장 정도 사진을 찍는데요, 하루에. 사건을 막 봐가지고 사진을 이렇게 찍으면 여기서도 만약에 여기를 취재하러 왔다 그러면은 계속 사진을 찍는 거죠. 그 중에 가장 잘 나온 사진 한 장을 선택해서 기사에 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능 기사를 실을 때도 제가 보면 한 2,000장 정도 중에 가장 감동적인 사진을 고르느라고 굉장히 애를 썼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선택된 사진입니다. 여기도 똑같은 시기에 나온 기사인데 뒤에 플랜카드에 뭐라고 써있어요? 힘내라 고3. 여러분한테는 아주 먼 얘기일 수도 있지만 플랜카드 앞에서 이제 이런 청소년들이 웃고 있는 사진이 이렇게 일면에 나오면서 수능에 관련된 그런 기사가 나왔네요. 그래서 하루치 요즘엔 신문이 막 옛날에는 2페이지짜리, 3페이지짜리였다면 지금은 거의 56면이래요. 그래서 신문에 실리는 기사 양도 굉장히 많고 기사가 220건에서 230건 정도가 실립니다. 이거 다 볼 수 있겠어요? 다 못 보지. 그래서 기자들은 자기 기사가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 제목도 좋은 거 뽑아내고 또 사진도 좋은 사진으로 하고
좀 배치도 잘 되기를 바라면서 열심히 글을 쓰고 있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사를 쓰면 거의 대부분 다 실리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25명인데 공간이 부족해서 10명 정도밖에 못 실른다. 그러면은 실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네, 노력을 하고 더 좋은 기사, 좀 더 참신하고 신선한 그런 기사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글을 좀 잘 써야지, 사진도 이왕이면 잘 찍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신문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통신사 뒤에 보면은 이렇게 있죠. 사회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들에 대한 뉴스나 그 자료를 수집해서 신문사, 방송국 등의 언론기관에 제공해주는 조직체예요. 그래서 보통은 여러 신문사나 방송국이 취재를 절감하려고 돈을 투자해서 만든 것도 통신사가 되기도 하고요. 개인이나 기업체가 영리적인 목적으로 설립해서 뉴스를 취재하면 그걸 돈 받고 파는 거죠. 그런 것도 통신사입니다. 그리고 국가나 정부, 집권당에서 공공기관을 운영하는 통신사도 있어요. 이런 곳은 이제 중국의 신화통신이나 북한의 중앙통신사, 이런 데는 정부에서 만들어진 그런 뉴스거리를 제공하는 거죠. 신문사들한테. 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연합통신 이런 게 있고요. 이타르파스, LT통신 이런 식으로 나중에 연합뉴스 기사를 한번 찾아본다던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즘에는 이제 신문 말고도 인터넷 많이 하세요? 여러분? 가끔 인터넷 할 시간이 좀 있죠. 신문 말고도 이제 각 그런 신문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런 기사들을 다음 포탈이나 네이버나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렇게 미디어 다음, 미디어 네이버 해가지고 뉴스를 모아놓은 그 섹션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미디어 다음에 오늘 이렇게 낮에 들어간 캡처한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렇게 쭉 기사들이 있는데 글씨 보이나요? 이 중에서 어떤 기사들이 좀 눈에 들어올까? 검찰 3개월. 그렇죠. 검찰 윤석열 정직 3개월 중징계 결정. 이게 이 다음 회탈에서 기사를 쭉 배열할 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기사를 맨 위에 올려서 글씨를 가장 크게 키웠겠죠. 그리고 그 밑에 쭉 보면은 요즘에 게임 중독 관리법이라는 걸 만들려고 한대요. 네, 그래서 그 게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반발이 많고 그렇더라고. 이런 것도 게임을 좋아하면 한번 들어가서 읽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쭉쭉 밑으로 내려가면 전국의 비, 밤사이, 벼락, 불풍, 동반 해가지고 오늘 주말인데 오늘 속초바다에 가기겠다 가족들끼리. 근데 뉴스가 궁금하지. 날씨가 좋아야 되니까. 근데 이 뉴스를 보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굳이 내가 종이신문을 보지 않더라도 포탈을 열면 바로 뉴스로 접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뒤에 보면 이제 오마이뉴스라고 있어요. 오마이뉴스는 그 종이신문만 있다가 처음으로 인터넷이 막 보급되고 그럴 때 우리는 인터넷 신문을 하겠다. 종이신문 만들지 않고 인터넷으로만 신문사를 운영하겠다 해서 만들어진 신문이에요. 네, 이런 신문도 있습니다. 응답하라 1994 보세요. 안 보니? 요즘에 아주 열광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가 일명 기사로 이렇게 나왔네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이제 여기에서는 요즘에는 이제 어떤 게 있냐면, 트위터나 페이스북이 하나의 그런 또 여론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어떤 기사가 좋다. 만약에 이 기사가 좋다라고 했을 때, 이 옆에 마우스 자국 보여요? 이거는 페이스북이라는 뜻이야. 페이스북에 좋아요를 누르면 내 페이스북에 이 기사가 공유돼요. 그래서 뉴스가 굉장히 빠르게 전송이 되는 거죠. 그리고 리트윗. 내가 만약에 트위터를 하고 있다. 리트윗을 하면 이 기사가 내 트위터에서 조그맣게 주소가 따라 붙으면서 내 트윗을 보는 사람들은 다 이 기사를 볼 수 있게 그렇게 전송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독자 원고료가 있죠. 여기 독자 원고료. 그래서 이 신문은 돈이 굉장히 없는 신문이기 때문에 기사를 보고 마음에 들면 원고료를 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껏 내가 1,000원을 주려면 1,000원을 주고 이 기사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10,000원을 줄 수도 있고 100,000원을 줄 수도 있고 그것은 각자 다르게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운영되는 신문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기사를 할 건데 주로 어떤 일들이 기사가 되는지를 좀 보려고 해요. 그래서 신문을 보면은 가장 기사가 많은 게 사회면이라고 해요. 그 섹션이 이렇게 있거든요. 정치면, 경제면, 사회면, 또 뭐가 있을까요? 문화면, 연예인 기사, 또 스포츠, 오락, 게임을 이렇게 하나의 섹션으로 갖고 있는 신문도 있어요. 그리고 교육, 요즘에 관심 있는 교육에 대해서만 기사들을 모아놓는 그런 란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사회면 기사가 굉장히 많고, 그 다음 정치면, 스포츠 기사도 굉장히 많이 보죠. 그 다음에 오락, 정치, 이런 순으로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 다음 포털을 보면은 뉴스, 경제, 스포츠, 연예 해가지고 기사들이 좀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자, 여러 언론학자가 말하는 뉴스의 가치를 재는 잣대. 어떤 뉴스가, 어떤 일들이 기사가 되는가, 그리고 어떤 기사가 좋은 기사인가를 볼 때, 첫 번째가, 빠른 소식이에요. 빠른 소식. 시의성이라고 하는데, 어디에선가 일어난 일을 내가 제일 먼저 보도했어요. 사람들 아무 신문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 신문만 독보적으로 빠른 소식을 전했어. 그러면은 그 신문을 많이 사겠죠. 네. 그래서 기자들이 내가 제일 먼저 빠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죠. 예를 들면 어떤 기자회견에 갔다 그러면은 카메라가 막 몇백 대 와 있고 기자들이 그 바로 앉아서 기사를 바로바로 치면서 한 1분 내로 바로 보내요. 요즘에는. 그래서 아주 실시간으로 모든 기사들이 다 올라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근데 저는 이제 이거를 했던 게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죠. 이때가 재작년이었나? 아무튼 그 날은 이 기사가 올라온 신문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게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신문을 받았을 때 모두가 이 신문을 이렇게 볼 수 있었는데, 그로부터 이제 몇 달 동안 일본의 쓰나미의 그런 피해 사망이나 이런 것이 계속 이렇게 올라왔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해일이 막 밀려오는 그 장면을 보면서 진짜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이 신문을 보면서 이제 가장 재빠르게 전하는 소식, 그 다음에 가장 정확하게 전하는 소식을 찾기 위해서 사람들이 좀 관심 있게 지켜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에 맞춰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재빠르게 때 맞춰서 보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특별한 이야기를 담아야 되는데요.
여기 예를 들면은 개가 사람을 물면 뉴스가 안 되지만 사람이 개를 물면 뉴스가 된대요. 왜냐하면 잘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교통사고는 3대 독자만 당한대. 3대 독자만 당한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신문에 잘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인물만 이렇게 쭉 모아놓은 기사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특별한 이야기로 해서 제가 한번 뽑아봤어요. 조선일보에 나온 건데요. 서울 양천구 홍경신 씨 집에서 홍 씨와 딸 장은주 씨가 홀트 아동복지회로부터 위탁받아 잠시 키우는 아기들을 데리고 활짝 웃고 있다. 홍 씨는 입양돼서 새 부모를 만날 때까지 부모 없는 아이들을 돌봐주는 일을 26년 동안 했고 이 모습을 보고 자란 딸 장 씨는 3년 전부터 이 일을 해오고 있다. 어때요? 특별한가요? 네. 아이들이 이렇게 돌보는 일도 굉장히 특별하지만 이 어머님이 26년이나 이 일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본받아서 딸이 또 3년 동안 해오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뭐 1년, 2년 이렇게 해서 특별하지 않을 텐데 이렇게 오랜 시간 했기 때문에 정말 특별한 일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애완견이 떼죽음을 당할 때 미국에 있는 애완견들이 한 번에 500몇 마리가 죽었대요. 그래서 이 죽음이 왜 이렇게 죽었을까 생각했더니 중국산 육포가 원인이었다. 중국에서 육포를 수입해다가 강아지한테 먹였는데 한 마리도 아니고 10마리도 아니고 한 번에 500몇 마리가 죽는 사건은 굉장히 잘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좀 특별한 일일 때 사람들은 흥미를 갖죠. 자,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할머니들이 굉장히 좋아하셨던 기사야. 한 모델이, 이 사람은 모델이야. 24일 영국의 소더비 경매소에서 핑크스타 다이아몬드를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어요. 이 다이아몬드는 59.6캐럿이고 이 희귀 핑크 다이아몬드는 이제 11월 달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경매에 출품되고 낙찰가가 6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643억 원이다. 라고 하네요. 상상할 수 있는 돈인가요?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길래 600억씩이나 할까 하면서 사람들은 이런 특별한 물건에도 관심을 가집니다. 자, 세 번째는 독자의 관심사와 가까워야 한다. 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중요하고 큰 사건이어도 우리 주변에서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데서 아주 멀리 떨어진 아프리카나 뭐 이런 수천 마리 떨어진 곳에서 일어난 일은 우리의 관심을 많이 받지 못해요. 대신 우리 동네 일은 굉장히 관심이 많죠.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화산이 폭발해서 뭐 3km까지 이 화산재가 치솟아서 뭐 많은 사람들이 대피하고 많은 피해를 입었죠. 굉장히 큰 일이죠. 근데 우리는 이 일이 기사에 떠도 그랬구나 정도 생각하지 큰일 났구나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랑 굉장히 먼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성남 보호관찰소가 성남에 이제 어디 주민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그냥 갑자기 들어왔어. 그래서 사람들이 보세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사람들이야. 굉장히 많이 모였지. 그때 막 학교도 빠지고 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일이 성남시에서는 굉장히 큰 일이었었어요.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 일이었죠. 그것은 우리랑 가까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기사를 쓰려면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신문이 되려면 가까운 기사를 써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만드는 마을신문이 더 인기가 많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이야기니까. 뭐 다른 도시에 사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신문에 가끔은 내 얼굴도 나오고 친구 얼굴도 나오고 하면은 굉장히 좋아하겠죠.
네, 관심사 관련해가지고 이번 수능 문제에 이색 문제들이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신문 문제가 나왔어요. 다음 글에서 추론할 수 있는 언론인의 바람직한 태도로 적절한 것은? 여러분 이거 풀 수 있을까? 신문 수업을 한두 번 받으면 다 풀 수 있어요. 고3 언니 오빠들이 이 문제를 이제 풀었는데 언론인이 사건 보도 금지의 약속을 위반하여 경쟁사보다 먼저 특정 기사를 보도한다면, 그러니까 사건 보도를 금지하는 거, 사건 보도를 금지하는 게 있어요. 이게 엠바고. 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얘기는 절대 언론에 실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 실지 말아야 돼요. 근데 듣고 싫어버리면 특종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서로의 그런 약속을 깬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일면 그 다음 포털에 1위가 수능 이색 문제였고 거의 1위랑 이렇게 좀 앞다퉈가지고 하나가 박근혜 과당이었어요. 아세요? 네. 한복을 입었는데 외국에서 이렇게 과당했다. 청와대에서 박근혜 과당을 엠바고 요청을 했어요. 보도하지 말라, 절대.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 동영상이나 그 기사는 있지만 동영상은 절대로 볼 수 없어요. 근데 외국 뉴스에는 많이 나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외국 뉴스까지 찾아가서 그거를 이렇게 갖고 왔는데 우리나라 지금 인터넷에서 이렇게 플레이 해보면은 잘 안 돼요. 그래서 그건 엠바고 요청을 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기사를 보도하면 일시적으로는 명성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언론인은 취재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사실 그대로 보도하기는 하지만 보도 이전에 그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 내가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가지고 부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러한 행위들은 언론인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약화시키며 언론의 존재 이유를 상실하게 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거 답 찾아볼 수 있겠어요? 아니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네. 청소년이 온다고 해서 제가 뽑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굉장히 이색적인 문제가 많대요. 언론인이 사회탐구 영역의 생활과 윤리에 나온 문제인데 언론인이 사전보도 금지 약속을 위반했을 때 어떻게 되냐 이런 거. 그 다음에 국제결혼 비율과 농촌 지역에서 늘고 있는 다문화 가정에 대한 문제도 출시되고 또 스마트폰 장시간 사용으로 인한 문제를 다루는 그런 문제도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시험을 앞으로는 공부만 책에 나온 것만 이렇게 공부해서는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나온다는 거죠. 신문을 많이 보거나 아니면 이 사회가 돌아가는 거에 관심이 많으면 누구나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이런 거 다 닫아놓고 책만 본다? 그러면은 앞으로는 그런 문제들이 점점 이런 문제들이 막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색 문제들이 앞으로 점점 확대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 언론학자가 말하는 뉴스의 가치를 재는 잣대 보면은 유명 인사와 관련되면 뉴스의 가치가 더 높아진다고 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 있죠? 유명 인사들. 보면 류현진이 잘해서 야구를 아주 잘해서 세계적으로도 인기가 많고 류현진을 다룬 그런 기사들을 사람들이 많이 클릭해서 보겠죠. 그리고 유명한 사람들 있죠? 영화배우나 연예인 이런 사람들이 결혼을 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또 막 관심을 막 가지면서 누구나 보고 싶어하는 그런 기사가 또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이혼을 한다. 이런 이야기도 아니 왜 잘 살던 사람이 왜 갑자기 이혼하지? 하면서 궁금함을 가지기도 해요. 그리고 뭔가 이렇게 이런 거 좋아하세요? 길거리 음식? 네. 서울에 가면은 서울 시내에 길거리 맛집을 완전 정복한 기사가 떴어요. 그러면은 이 기자는 서울 시내를 다 다니면서 다 지도를 그리고 사진을 찍고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흥미를 유발시키면서 또 좋은 기사가 된다고도 합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거? 아이스크림. 먹어봤어? 네. 아이스크림. 맛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씨앗 호떡 이런 것도 있네요. 그래서 씨앗이 그 밀가루 반죽 속에 들어가가지고 뭔가 더 풍미도 자극하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몰랐던 것도 이런 신문을 보면 또 알게 되고, 나도 저기 가서 한번 먹어봐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이 많이 안 보신다고 하니 뭐 이런 기사, 최근 뭐 유행하고 있는 그런 드라마에 관련된 뭐 기사, 드라마에 나오는 남자 배우에 대한 기사, 뭐 이런 것들이 또 흥미를 끌겠죠. 네, 뭐 한복 입고 저기 나온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도 그때 이날의 뭔가 핵심적인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서 한 장으로 표현하는 게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흥미로워하는 게 뭘까? 지금 가장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은 게 뭘까? 이런 걸 뽑아서 그림으로 그려서 아무래도 글씨만 있고 이런 것보다는 그림이 하나씩 또 있어주면 사람들이 보잖아요. 어린이 신문도 딱 보면은 뭐부터 봐요? 그림, 만화부터 보죠. 만화부터. 어린 신문도 마찬가지로 이런 그림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 잠깐 하고요.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마무리할게요. 조금만 쉬세요. 들어오세요. 첫 번째, 그러면은 독자에게 주는 영향이 클수록 뉴스의 가치가 높아진다. 그래서 작년부터 그 모든 어린이집이 다 무료가 됐어요. 뭐 따로 뭐 특별한 경기를 내긴 하지만 그래도 뭐 30만 원씩, 40만 원씩 내다가 그런 돈을 안 내게 되면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겠죠. 그래서 당장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에 따라서 이 기사를 보기도 하고 안 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린이집에 애를 보내지 않은 엄마들은 관심이 없겠죠? 네. 그래서 많은 그 어린이집과 뭐 유치원에 아이를 보내는 엄마들한테 영향이 큰 기사이기 때문에 그 엄마들이 많이 봤을 것 같아요. 정부의 육아 지원 예산이 1조에서 8조 정도로 늘어났다 하는 기사예요. 이 기사는. 그 다음에 이제 주는 영향이라고 하니까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니까 한번 뽑아봤는데 집값도 굉장히 중요해요. 살아가면서. 그래서 우리 집값이 올랐는지 떨어졌는지 매매가 어떻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도 부동산 뉴스, 경제 뉴스도 굉장히 큰 기사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에서 그 원전 때문에 지난번에 그 지진과 쓰나미 이후로 방사능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고 전 세계 사람들이 좀 안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본의 방사능이 무섭다는 이유로 사람들이 일본산 제품을 사지 않는데요. 일본의 무슨 화장품 이런 것도 일본의 물을 썼기 때문에 뭔가 방사능이 있을 것 같다. 하여튼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비싼 브랜드도 팔리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영향을 미치는 그런 기사겠죠. 내가 어떤 제품을 살지 이걸 살 것인지 아닌 것인지 결정할 수 있게 하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뉴스에 같이 되는 잣대들을 자기소개 쓰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짤막짤막하게 한번 작성을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왜 없어? 부족해? 같이? 아, 부족해서? 아, 니네가 없어가지고 같이 쓰고 있구나. 좋아하는 거? 이 동네에서 이사를 했으면 그것도 그냥 똑같죠? 인근에서 근처 분당에서 그럼 저 11년 한국 사람 제 7년 태어났죠? 이건 12년? 11일 낳고 싶어요. 딱그 사건이 아니더라도 어떤 문제가 매치가 아닙니다. 선생님. 엄청 여성스러운 이름이다. 책이 뭔데? 여린이? 문자를 주었다가 그럼 어떤 기사를 제출하니? 과학에 대한 거? 북한 기사를 쓸 수 있지. 북한 미사일. 네, 안녕하세요. 오늘 강의 잘 들었죠? 여러분 메모하면서 듣는 모습도 되게 좋아 보여서 네,
여러분 다 훌륭한 기자들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수업 소감 2명만 얘기해보려고 하는데 혹시 얘기해보시는 친구 있어요? 2명만. 네, 친구.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어떤 게 재밌었어요? 지구한테는 재밌어요. 아, 지루한데 재밌었어요? 또? 네, 친구. 너무 길었어요. 아, 너무 길었어요. 한 번 더. 신문에 몰랐던 점을 알 수 있어서 좋았어요. 신문에 몰랐던 점. 오늘 신문에 대해서 많이 알았다. 네, 그리고 오늘 이제 숙제가 하나 있는데요. 자기한테 있었던 제일 재밌었던 뉴스. 그거를 기사 제목으로, 한 문장으로 만들어보는 거 한번 해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카페에 우리 친구들 가입했나요? 네. 거기에 이제 제목 달아놓으면 그 숙제 이제 해오면 되거든요. 거기에 한 문장으로 자기 제일 재밌었던 일 그거 만들어 오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오늘까지 하는 숙제 있었죠? 네. 해온 사람들 여기 앞으로 나가면서 여기 제출하고 가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수고 많았고 다음 주에 또 봐요.